왜 자꾸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까요? 왜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천근처럼 무겁고 일어나기가 힘들까요? 왜 병원을 5군데나 다녀봐도 아무 이상 없다는데 이 고통은 계속될까요? 만약 지금 이런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천 명의 중년분들이 실제로 벗어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그 증상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건 중년 우울증이라는 뇌의 병입니다. 방치하면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병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매일의 작은 습관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하루 단 20분만 투자하면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운동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버려야 할 위험한 음식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의사들이 가장 경고하는 음식인데 모르고 드시면 증상이 2배로 악화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년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과 완전히 다릅니다. 20대, 30대 우울증은 마음이 먼저 아픕니다. 슬프고 외롭고 의욕이 없어지죠. 그런데 중년 우울증은 정반대입니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실제로 63세 박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2년 동안 등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MRI도 3번이나 찍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어요.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형외과 의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라고 권유했고 그곳에서 중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중년 우울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본인도 우울한 줄 모릅니다. 그냥 몸이 아픈 줄만 알아요. 두통이 계속되고 소화가 안 되고 어깨가 굽고 무릎이 시리고 손발이 저립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집니다. 좋아하던 TV 프로그램도 재미없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밥맛이 없어서 라면으로 대충 때우거나 반대로 과식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로 큰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중년 우울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3배 높고 심장병 위험은 1.8배 높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잘 걸리고 뇌 기능도 떨어져서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 규칙적으로 운동한 중년 우울증 환자들은 항우울제를 복용한 환자들과 증상 개선 정도가 거의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6개월 후 재발률을 비교했을 때 운동 그룹이 약물 그룹보다 재발률이 절반 이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바꾼 그룹은 증상 개선 속도가 30% 더 빨랐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은 바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중년 우울증을 이기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이 빠르게 걷기입니다. 왜 걷기일까요?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곳이죠. 우울증에 걸리면 이 해마가 쪼그라듭니다. 실제로 MRI로 찍어보면 크기가 작아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걷기 운동을 6개월 하면 이 해마가 다시 커집니다. 뇌가 재생되는 겁니다. 또 걸으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걸 뇌비료라고 부르는데 뇌세포를 새로 만들고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동시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우울증 약이 하는 일을 운동이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57 걷기 법칙을 기억하세요. 3은 하루 30분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아침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10분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총합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5는 일주일에 5일입니다. 매일 하면 더 좋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5일은 꼭 걸으셔야 합니다. 주말에만 몰아서 걷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규칙성이 중요해요. 7은 숨이 칠할 정도 차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여유롭게 산책하듯 걸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든 정도, 그 정도 속도가 딱 맞습니다. 분당 100에서 120보 정도 속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걷기에 한 가지만 더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우리 뇌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게 망가지면 잠도 못 자고 우울증도 심해집니다. 그런데 아침 햇빛이 이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에 햇빛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때 밖에 나가서 30분 걸으면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우울한 기분도 좋아집니다. 68세 김모 씨는 남편을 여의고 나서 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죠. 딸이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전화해서 깨워주고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대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이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분들과 인사도 나누게 됐고 3개월 후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우울증 점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물속 걷기입니다. 동네 수영장에 가면 보통 물속 걷기 전용 레인이 있어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운동 효과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물의 저항 때문에 근육도 더 많이 쓰거든요. 또 한 가지 추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맨손 체조입니다. 특히 팔을 위로 쭉 뻗는 동작이 좋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몸을 쭉 펴는 자세를 취하면 뇌에서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옵니다. 반대로 움츠린 자세는 우울감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보세요. 그리고 어깨를 크게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 주세요. 이것만 5분에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혼자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동네 보건소나 복지관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실버 에어로빅, 건강체조 같은 프로그램이 많고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함께 운동하면 외로움도 덜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중년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걷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뇌를 공격하고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입니다.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 한잔하면 기분이 풀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술은 처음 30분은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뇌를 마비시켜서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죠. 그런데 2시간 후부터는 정반대가 됩니다. 우울감이 술 마시기 전보다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술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한번 파괴된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술을 마실수록 행복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0년간 5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중년의 우울증 발병률이 비음주자보다 3.7배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술과 우울증의 악순환입니다.
우울하니까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니까 더 우울해지고 그래서 또 술을 찾고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결국 알코올 의존증과 심한 우울증이 동시에 옵니다. 특히 혼자 집에서 마시는 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70세 이모 씨는 아내를 잃고 나서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 마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마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1년 후 자식들이 발견했을 때는 영양실조에 심한 우울증까지 겹쳐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제발 술은 끊으세요. 특히 우울한 증상이 있을 때 술은 독약입니다. 빵, 케이크, 쿠키,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런 음식들이 왜 문제일까요?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뇌가 일시적으로 좋아해요. 에너지가 확 들어왔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30분에서 1시간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이 몰려옵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1만 2천 명을 9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 하루에 설탕이 많은 음식을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40% 높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영향이 더 심해서 설탕 섭취와 우울증이 거의 비례했습니다. 65세 최모 씨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마다 편의점에 가서 초콜릿이나 빵을 사 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1시간 후면 더 심한 무기력감이 왔어요. 그래서 또 단 음식을 찾고 이게 반복되면서 체중은 15kg이 늘고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단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가끔 먹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먹거나 우울할 때마다 단 음식으로 기분을 풀려는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뇌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막아요. 특히 해마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심해집니다. 호주 연구팀이 60세 이상 3,000명을 5년간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3회 이상 가공육이나 튀김을 먹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58%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음식을 끊고 신선한 음식으로 바꾼 그룹은 3개월 만에 우울 증상이 30% 개선됐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라면입니다. 편하니까요. 그런데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섭취해야 할 나트륨의 2배가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뇌의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우울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라면에는 MSG, 합성 조미료, 인공색소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이 뇌에 쌓이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집니다. 72세 정모 씨는 자녀들이 다 독립한 후 혼자 살면서 거의 매일 라면이나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귀찮아서 였대요. 6개월 후 극심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자녀가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뭘 드시냐였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2개월 후 놀랍게도 증상이 절반 이상 좋아졌습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아침에 한 잔 정도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루에 3잔, 4잔 마시는 겁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시간에서 5시간 후 카페인이 빠지면서 극심한 피로감이 옵니다. 그래서 또 커피를 마시고 이게 반복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감이 심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수면입니다. 오후 3시 이후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서울대 연구팀 조사 결과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중년의 수면 장애 발생률이 2.8배 높고 우울증 발병률도 2.1배 높았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으로 제한하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대신 물, 보리차, 결명자차를 드세요. 나쁜 음식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뇌를 치유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청어, 연어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특히 DHA는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킵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중년 그룹은 우울증 발생률이 45% 낮았습니다. 이미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도 8주간 생선을 꾸준히 먹었더니 증상이 평균 35% 개선됐습니다. 생선은 구워 먹거나 조림, 찌개로 먹으세요. 절대 튀기면 안 됩니다. 좋은 기름이 나쁜 기름으로 변하거든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깻잎, 미나리 이런 채소들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엽산이 부족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중년 여성 5,000명을 조사한 결과 엽산 섭취가 많은 그룹은 우울증 발생률이 50% 낮았습니다. 매일 진한 녹색 채소를 2접시 이상 먹으세요.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려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또 비타민이도 많은데 이게 뇌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루에 호두 5개, 아몬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소금 간이 된 것 말고 생 견과류를 드세요. 된장, 청국장, 김치, 요구르트.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 건강이 뇌 건강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뇌로 전달됩니다.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하면 우울증도 좋아집니다. 일본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매일 발효식품을 먹는 그룹은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력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듭니다. 또 비타민 D도 풍부한데 비타민 D 부족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하루에 달걀 1개에서 2개는 꼭 드세요. 삶아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음식과 운동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생활 리듬입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요. 우리 뇌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을 끄세요. 밝은 화면이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합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으세요. 하루 30분 이상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직접 밖에 나가서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야 합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고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흐린 날에도 나가세요. 실내보다 훨씬 밝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세요. 우울할수록 집에만 있고 싶어집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혼자 있을수록 더 우울해집니다. 억지로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에 가보세요. 요즘은 실버 요가, 노래교실, 서예, 탁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해요.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하다 보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으세요. 날씨가 좋았다, 식사가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했다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요. 처음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 습관이 뇌를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2주만 해도 생각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67세 한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삶의 의미를 잃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이분을 억지로 끌고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집 근처 학교 운동장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지옥이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냥 죽고 싶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울면서 나를 위해서라도 해달라고 간청했대요. 3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밤에 잠을 조금 더 깊이 자게 됐어요. 한 달 후에는 운동장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대요. 동시에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매일 소주 반 병씩 마시던 걸 완전히 끊었습니다. 라면 대신 생선을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삶은 달걀 2개와 김치,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커피는 아침 한 잔으로 줄였고요. 3개월 후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어요. 운동장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근처 산에도 가고 복지관 탁구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우울증 점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안 될 것 같았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어느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아침 운동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운동 친구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요. 주변에 중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함께 걸어주세요. 운동해라고 말만 하지 마세요. 직접 매일같이 나가서 걸어주세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끌고 나가야 합니다. 혼자는 절대 못 나가요.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우울하면 식욕이 없어서 라면으로 대충 때웁니다. 생선 구워주고 채소 반찬 만들어주고 함께 식사하세요. 식욕이 없다고 해도 조금씩이라도 먹게 격려하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힘들지? 많이 아프지? 내가 옆에 있어, 이런 말을 해주세요. 안아주세요. 신체 접촉이 큰 위로가 됩니다. 작은 성취를 칭찬해 주세요. 오늘 밖에 나갔다, 밥을 먹었다, 씻었다. 이런 아주 작은 것들도 칭찬하세요. 오늘 산책했네, 대단해, 밥 다 먹었네, 잘했어. 이런 말들이 힘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야 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병원 가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면 당뇨 있으면 내과 가는 것처럼 뇌가 아프면 정신과 가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중년 우울증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겨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오늘 저녁부터 술잔을 내려놓으세요. 냉장고에 있는 라면과 가공식품을 꺼내서 버리세요. 대신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시금치 한 단, 달걀 한 판을 사오세요.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세요. 30분만 걸으세요. 처음엔 힘들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한 달 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3개월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대, 70대, 80대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건강의 또 다른 적인 불면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없이 5분 만에 잠드는 비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